논형이 건강의 체계적 붕괴, 5가지 위생 사각지대가 촉발하는 전신 노화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 안녕하십니까? 인체 시스템 생물학 및 예방의학을 전공하며 노화의 복잡한 기전을 연구해온 한수진 박사입니다. 본고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위생 행위 이면에 숨겨진 중대한 건강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 5가지 특정 신체 부위의 만성적인 위생 소홀이 어떻게 국소적 문제를 넘어 전신적인 만성 저등급 염증 대사, 기능 장애 면역, 노화 임무노세네센스 및 신경퇴 행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촉발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넘어 노년기 삶의 질과 독립성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예방의학의 핵심 원리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배꼽 움비리크스, 잊혀진 미생물의 보고, 바오쿠와 대사성 내독소혈증, 메타볼릭 엔도톡세미아의 기원. 배꼽, 즉 제대는 태아기 모체로부터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던 생명의 통로 탯줄이 탈락하며 남은 섬유성 반은 조직입니다. 발생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생 후 배꼽은 기능적 역할을 상실한 채 인체의 중심부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주름 구조를 가진 부위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 즉 깊은 외의 형태는 외부 환경과의 공기 순환을 제한하고 탈락한 피부 각질 세포 피지선의 분비물 땀, 그리고 의복에서 유래한 미세 섬유들이 물리적으로 축적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천에 의해 유지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미생물 특히 세균과 진균이 증식하고 안정적인 군집을 형성하기 위한 완벽한 생태적 지위, 이콜로지컬 니치를 마련해 줍니다. 201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공공과학 프로젝트인 배꼽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벨리 바튼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꼽의 미생물 생태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60명의 지원자 배꼽에서 채취한 샘플의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 총 2368종에 달하는 미생물 종을 식별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과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신종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인의 배꼽에서는 약 67종류의 박테리아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배꼽이 인체 표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서식처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이들 미생물 군집의 대부분은 표피포도 상궁균,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델미디나 코리네박테리움과 같이 일반적으로 피부에 상주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공생균입니다. 하지만 위생 관리가 소홀해져 유기물의 축적이 지속되고 환경 조건이 변화하면 이러한 미생물 군집의 균형, 즉 유바이오시스 의비오시스가 깨지고 특정 종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디스바이오시스 디비오시스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람 음성균, 기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이는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지질다당류 리포폴리사카리드 LPS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강력한 외래 침입 물질로 인식되는 내독소 엔도톡신입니다. 배꼽이라는 국소적 환경에서 과증식한 그람 음성균이 사멸하며 방출하는 LPS는 비록 미량일지라도 피부의 미세한 상처나 모낭을 통해 혈류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내로 유입된 LPS는 대사성 내독소혈증 메타보릭 엔도톡세미아이라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급성 감염에서 나타나는 고농도의 내독소혈증과는 달리 임상적으로 뚜렷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낮은 농도의 LPS가 만성적으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만성적인 내독소의 존재는 우리 몸의 선천 면역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방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서 LPS를 인지하는 주요 수용체는 대식세포 마츠로파게, 수지상세포 덴드리틱 셀과 같은 면역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톨 유사 수용체사 Toll-like receptor 4, TLR4입니다. LPS가 TLR4와 결합하면 복잡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 My-DLPAR Dependent Pathway가 활성화되고 이는 핵전사 인자인 NF-kB Nuclear Factor Kappa B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NF-kB는 세포핵 안으로 이동하여 종양되사인자 알파, TNFR, 인터루킨 1 베타, IL-1B, 인터루킨 6, IL-6 등 다양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킨의 유전자를 발현시켜 이들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순환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만성 저등급 염증,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 상태를 야기하고 지속시킵니다. 이 상태는 노화 관련 만성 질환의 공통적인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TNFR는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촉진하며 이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신염증은 혈뇌장벽 blood-brain barrier, BBB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염증 물질들이 뇌 조직으로 쉽게 침투하도록 만듭니다. 뇌 안에서 이들은 미세화 교세포 미크로글리아를 활성화시켜 신경염증 느로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배꼽이라는 작은 부위의 위생소홀이 나비 효과처럼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소적으로는 제대염 옴파리티트이나 제대석 옴파롤리트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대석은 수십 년에 걸쳐 탈락한 각질 세포와 피지가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으로 심한 악취와 함께 주변 조직의 만성적인 압박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꼽의 정기적이고 올바른 위생 관리는 미용적인 차원을 넘어 노년기 전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예방, 의학적 실천입니다. 매주 한두 번 면봉에 식염수나 순한 비누 용액을 묻혀 부드럽게 내부를 닦아내고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습기를 완벽히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장귀 뒷부분 레트로리쿨러 크리스, 피지선과 림프절의 교차점, 귀 뒷부분, 특히 귓바퀴가 두피와 만나는 이개우구 레트로아우리쿨러 크리스는 해부학적으로 좁고 깊은 주름을 형성하며 이곳은 피지선 세바처스 글랜드, 이 매우 고밀도로 분포하는 영역입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세붑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 미생물 증식의 영양 공급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말라세지아 마라세지아 효모균은 피지를 먹고 증식하며 이 과정에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지방산을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귀 뒷부분에는 가려움 각질 홍반을 동반하는 만성적인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국소적인 불편함을 넘어 이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귀 뒷부분은 두경부의 림프 순환에 있어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후이게 림프절 posterior auricular lymph nodes과 이하선 림프절, 파로티드 림프 노드스이 위치하는 곳과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시스템이자 노폐물 처리 시스템으로 림프절은 병원체를 걸러내고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귀 뒷부분의 만성적인 피부 염증은 지속적으로 염증맥의 물질과 세균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인접한 림프절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림프절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림프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두피와 안면부의 노폐물 배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피의 가려움증이나 안면 부종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경부 림프 순환의 저해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염증 부위가 주변의 미세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 신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된 염증은 2차적인 세균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려움으로 인해 긁게 되면 피부 장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황색 포도상구균, 스타피로코쿠스, 아우르트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침투하여 심각한 연조직염 첼루리티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국소 감염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균열증 박테레미아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귀 뒷부분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나 진물 각질 등은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이어져 노년기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높이는 간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귀 뒷부분의 위생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넘어 국소염증 제어 림프 순환 유지, 그리고 정신사회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샤워 시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귀 뒷부분의 주름진 곳까지 세심하게 클렌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케토코나졸 케토초나졸에이나 시클로피록스, 치치로피록스 성분이 포함된 항진균성 샴푸나 클렌저를 주 2, 3회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정 후에는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헤어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2차적인 직윤 증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장 겨드랑이 에익실라, 아포크린샘의 분비물과 면역의 최전선. 겨드랑이 즉 애과부는 인체의 다른 부위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생리적 해부학적 특징을 지닌 공간입니다. 이곳은 에크린 땀샘 이크리네 글랜드과 아포크린 땀샘 아포치리네 글랜드이라는 두 종류의 땀샘이 공존하며 특히 아포크린 땀샘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에크린 땀이 99%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천 조절에 주로 관여하는 반면 아포크린 땀은 단백질, 지방, 페로몬 등 다양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점성이 높고 분비 직후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겨드랑이 특유의 채취는 이 아포크린 땀이 피부 표면의 상재균, 특히 코리네박테리움 종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은 땀 자체가 아니라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입니다. 겨드랑이는 털에 의해 덮여 있고 팔에 의해 폐쇄된 구조를 가져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이러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생 관리가 부적절하여 박테리아 군집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이는 단순히 강한 채취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만성적인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효소와 대사산물들은 피부의 pH 균형을 깨뜨리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포크린 땀샘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화농성 한선염, 히드라데니티스 수프라티바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겨드랑이의 가장 중요한 의학적 의의는 이곳이 상지와 흉부, 그리고 유방의 림프액이 모이는 핵심적인 림프절 집합소라는 점입니다. 액과 림프절, axillary lymph nodes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감시 초소 역할을 합니다. 팔이나 가슴 부위로 침입한 병원체나 암세포 등은 림프관을 통해 이 액과 림프절로 운반되어 면역세포에 의해 처리됩니다. 겨드랑이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은 이 중요한 면역 초소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국소적인 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림프절이 비대해지고 과활성화 상태가 되면 다른 부위로부터 유입되는 병원체에 대한 처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면역 감시 기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의 전이를 감시하는 데 있어 액과 림프절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관리는 채취 제거와 더불어 림프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순한 항균성 비누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세정하고 털을 제거할 경우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정 후에는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드란트나 발한 억제제 안티퍼스피란트를 선택할 때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과도한 알코올 향료 등을 피하고 가능하면 땀샘의 기능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4장 서해부 인구이널 리전, 마찰과 습기가 부르는 이동성 저하의 연쇄 반응. 사타구니, 즉 서해부는 하복부와 대퇴부가 접히는 부위로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한 높은 습도와 온도가 특징적인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연화시키고 마츠레이션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켜 외부 자극과 미생물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피하 지방 감소로 주름이 깊어지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됩니다. 서해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간찰진 인터티리고입니다. 이는 피부가 서로 맞닿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마찰성 피부염으로 붉은 발진과 함께 진물이나 밀한 에로시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피부에는 칸디다, 효모균이나 피부 사상균이 쉽게 증식하여 칸디다성 간찰진이나 완선 티네아 치루릿과 같은 2차적인 징윤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코리네박테리움, 미누티시눔이라는 세균에 의한 홍색 음선 에리트란마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부 질환들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유발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신체 기능, 특히 이동성 모빌리티에 미치는 연쇄적인 악영향입니다. 서해부의 통증과 불편함은 보행시 고관절의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를 제한하고 통증을 회피하기 위한 보상적인 보행 패턴 안탈깃 가이드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보폭이 짧아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통증이 있는 쪽의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장기화되면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반대쪽 고관절 무릎 그리고 척추에 과도한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이는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서해부 피부 문제, 통증, 보행 이상, 2차성 근골격계 문제, 통증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노인의 신체 활동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이는 근감소증 살초페니아과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력과 골밀도의 감소, 그리고 보행 능력에 저하는 노령이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인 낙상 폴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고관절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져 장기간의 침상 생활을 야기하고 이는 폐렴 욕창 혈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타구니의 작은 피부 문제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이 노인의 독립적인 삶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해부의 위생 관리는 피부 질환의 예방을 넘어 노년기 이동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듯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꽉 끼는 속옷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하고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을 통해 피부가 접히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발진이나 가려움이 시작될 때 조기에 항진균제나 항염증 연고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의 악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5. 장발 피트, 인체의 토대이자 전신 순환 상태의 거울,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인대와 근육으로 구성된 정교한 생체 역학적 구조물입니다. 발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넘어 지면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고유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취약하며
신발이라는 폐쇄된 환경에 장시간 놓여 있어 위생 문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며 피부는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변화는 발 관리를 더욱 어렵고 중요하게 만듭니다. 특히 발 관리 소홀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말초 신경병증 peripheral neuropathy과 말초 혈관 질환 peripheral artery disease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말초 신경병증은 발의 감각, 특히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거나 물집이 생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말초 혈관 질환은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 상처가 생겼을 때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면역세포의 공급을 저해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된 상태에서 무좀 티네아 패딘으로 인해 갈라진 피부나 내성 발톱으로 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 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 다이아베틱 풋 울cer으로 발전합니다. 이 궤양이 심부 조직이나 뼈까지 침투하여 골수염 오에스터멜리티드로 진행되거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조직이 궤사 강내내하면 결국 다리를 절단 암푸타시온 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의 위생 문제가 단순히 피부 질환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잃고 독립적인 삶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발의 만성적인 징윤 감염이나 두꺼운 각질, 그리고 티눈이나 굳은 살은 보행시 통증을 유발하여 앞서 언급한 이동성 저하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 calf muscle pump는 정맥혈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줄어들면 이 펌프 기능이 약화되어 하지 부종이나 정맥류,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발 관리는 노년이 건강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미온수로 발을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닦고 완벽하게 건조시켜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에는 유레아 우레아나 세라마이드 체라미데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톱은 너무 짧지 않게 일자로 깎아 내성 발톱을 예방해야 하며 시력이 좋지 않거나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발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점검하여 작은 상처나 색깔 변화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심각한 문제의 조기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배꼽 귀 뒷부분, 겨드랑이 서해부, 그리고 발 이 5가지 부위는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시스템적 약점입니다. 이 부위들의 위생소홀은 국소적인 감염을 넘어 만성 저등급 염증 면역 기능, 저하 이동성 감소, 그리고 치명적인 전신 합병증을 유발하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의 위생 습관에 이 5부위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세심한 관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노년기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본고를 마칩니다.